자, 이 사진은 천안함이 마지막 출항을 하던 그 모습입니다. 천안함은 천안함 유가족에 의해서 심각한 누수 문제가 지적되었던 배입니다. 그 지적과 부합하는 정황들은 (1999년) 연평해전에서 천안함의 후미에 포격을 받은 일이 있었고,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젤 엔진 기관실과 가스터빈실 중간의 격벽에 이 부분에 심각한 부식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격벽의 두께가 종이 한 장처럼 얇아진 상태로 존재한다는 그런 정황을 직접 보셨습니다. 철판이 그렇게 얇아졌다는 것은 녹이 슬었다는 것, 즉 부식이 심각하게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런 부식 형태는 누수가 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누수가 생겼다는 것은 천안함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유가족의 증언과 포격 사실과 녹이 심하게 슬어있는 사실을 종합해보면 천안함은 사실적으로 누수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배 한가운데가 균열이 간 상태로 운행을 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훈련에도 참가하는 이 배가 배 정가운데에 균열이 가 있었다. 정말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배가 그러면 어떻게 운항이 가능한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심각한 균열 상태,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 배가 이런 초계함이 어떻게 훈련을 하러 또 출항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논리가, 균열이 있었다는 논리가 겉으로 보기엔 전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즉, 누수가 있었지만 배는 움직일 수 있었고 훈련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애매한 상태의 위험천만한 상태였다. 그런 겁니다. 예전에 건물 관리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건물 관리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층이 꽤 높았는데요. 배관이 이렇게 지하실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각 층마다 급수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퇴근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면 물이 샌다고, 어디선가 물이 새서 복도로 흘러내린다고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늦었으니까 그럼 다음날 가서 확인하겠다 그러고 다음날 가서 보면 물 새는 곳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찾았는데 물을 새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배관이라는 것이 어딘가 균열이 가면 배관 방향으로 균열이 가 있는 곳이 있고 그 균열이 주로 벽 쪽으로 균열이 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물이 누수가 돼서 나오지 않으면 잘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낮에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붐벼서 뭐 어떻게 실험을 못 해보고 그러면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그 테스트를 하는데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건물을 빠져나가서 업무가 다 끝나고 모두 사용하던 물을 잠그고 잠그니까 일정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어디에서 물이 팍 솟아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수압이 꼭대기까지 미쳐서 수압이 미치는 수압이 중간에서 계속 물을 사용해서 빼내니까 수압이 꼭대기까지 일정한 압력이 못 올라가다가 밸브를 하나씩 둘씩 잠그니까 그 이후에 수압이 점점 강해져서 그 꼭대기층 가까운 곳에서 그 압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자 거기서부터 물이 뻗쳐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한번 올라가서 한 군데씩 다시 개방을 하니까 한 이쯤에서 다시 물이 졸졸졸졸 흘렀다가 여기를 다 잠그고 내려오니까 다시 팍 뻗치는 겁니다. 즉 균열이라는 게 항상 이만하게 크게 폭발하듯이 커다란 구멍만 있는 게 아니라 균열이라는 것은 실제로 서로 균열된 장소가 쇠끼리 붙어 있어서 이렇게 딱 붙어 있다가 압력이 가해지면 버티고 있다가 버틸 수 없는 압력이 가해질 때 살짝 벌어지면서 물이 그곳에서 아주 강력하게 뿜어져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다가 압력이 빠지면 다시 이 쇠가 닫혀버립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균열이 한번 생기면 한번 벌어져서 계속 물이 셀 수도 있습니다. 클 때는. 하지만 그러기 전에 대부분의 균열이 그러기 전에 균열의 어떤 균열들은 닫혔다가 열렸다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천안함도 철로 만들어졌고요. 천안함의 외부는 이 정도가 물에 잠겨 있습니다. 물에 항상 잠겨 있죠. 그러므로 물의 압력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천안함에는 특징이 뭐냐면 이게 출동을 할 때와 출동을 안 할 때 배의 무게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천안함이
1200톤, 1200톤급 배인데요. 만재 배수량이요. 그런데 배가 항구에 머물 때는 약 600톤, 천안함은 약 1200톤의 무게를 가지는데요. 여기에 이 무게는 생산되었을 때 출항에 필요한 물건들을 싣지 않았을 때 비어있는 공함, 즉 정박 중일 때 무게를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출항을 하게 되면 연료를 싣고요. 물을 싣습니다. 식수죠. 물. 거기에 부식을 싣고요. 사람이 타죠. 또 승조원. 이 무게가 추가가 됩니다. 즉 그러니까 정박 중에는 이 무게만 해당되지만 연료, 물, 부식, 사람을 태우면 연료가 보통 1200톤에 20%, 물이 또한 최소한 20%, 그리고 부식이 더 추가가 되겠죠. 단순히 이것만 계산해도 약 500톤에서 500톤 플러스 알파의 무게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항해를 한다는 것은 출항을 했다는 것이므로 그때 물속에 이만큼을 잠긴다면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는 이 정도만 물속에 잠겨 있겠죠. 그러겠죠. 가벼움으로 1200톤일 때는 이 정도지만 1800톤 정도 나오면 훨씬 많이, 이거보다 오히려 더 많이 깊숙이 물속으로 잠기는 부분이 많을 거란 겁니다. 물속으로 많이 잠기면 잠길수록 수압은 급격히 늘어나므로 이 부식이 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균열이 된 곳이 있다면 균열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벌어질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거기다가 항구에 정박을 하면 파도가 치지 않습니다. 잔물결만 있겠죠. 이렇게 잔물결. 하지만 출항을 하러 먼 바다로 나가면 파도가 이렇게 치겠죠. 파도에 따라서도 균열 부위는 매우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승조원 유가족의 말 내용을 잘 들어보면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배가 출항만 하면 물이 샌다. 이 말입니다. 출항만 하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박을 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물의 압력이 줄어들고, 출항을 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해서 수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균열 상태가 애매한 상태라면 지금 보이는 이 정도의
상태였다면, 즉 이만큼은 정상적으로 붙어 있고 이만큼이 정상적으로 붙어 있고 요 부분에 대해서만 균열이 가 있는 상태가 좀 심각하다면 이 부분만이 물의 압력에 따라서 벌어졌다 닫혔다 벌어졌다 닫혔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항을 하면 물이 새서 이제 항구로 돌아가면 배를 꼭 수리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다가 항구에 도착해서 수리를 하려고 보면 물이 안 새는 거예요. 이런 신기한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항구에 정박했을 때는 수리를 안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 했으니까 이곳이 이대로 부식이 된 상태로 나타나겠죠. 또한 출항에서 물이 샜으니까 유가족의 승조원들이 출항만 하면 물이 샌다고 하소연을 했겠죠.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물이 샜다는 것은 이곳의 부식 상태가 이미 증명을 하고 있고 수리가 안 된 이유는 찾아보면 이렇지 않았을까 하는 추리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여기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용접 부위를 살펴보면 이것은 철판이 용접 부위가 아니라 원래 철판이 붙어 있는 부위고요. 철판하고 용접이 되어 있는 부분은 대략 이렇습니다. 자, 이곳이 앞의 가스터빈실 바닥 철판과 연결이 되어 있는 배를 지탱해주는 연결 부분들인데요. 이 연결 부분들이 현재 녹이 슬어서 약해졌다고 거의 확신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유난히 부식이 많이 되어 있고 약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약해지는 원인이 되는 누수는 어디에서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이런 데서 이렇게 일어났겠죠. 물이 셀 정도의 작은 균열들이 있을 수 있고 혹은 길게 나 있는데 부분에 구멍이라고 할 정도, 바늘구멍, 그 정도보다 크거나 작거나 한 그런 구멍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구멍을 또한 연결하는 부분은 내부 균열이라고 해서 잘 드러나진 않지만 사실상 균열이 철판 속에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균열이 일어나면 이 균열 때문에 철판이 자꾸 벌어지고 닫혀지고 하는 미세한 움직임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가서 군데군데 균열이 같이 진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균열이 조금씩 내부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즉 약해지는 거죠. 용접 부분들이 약해지고 철판도 점점 약해지고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강도가 점점 떨어져서
위험해지는 거죠, 점점. 그런 상태에 가 있다가 천안함이 사고를 당해서 어떤 물체의 충격에 의해서 쉽게 이것이 한 번에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배가 바다에 이렇게 떠 있을 경우 빈 배로 출동하기 전에 이 정도의 바닷물 속에 이 정도로 잠겨 있다고 하면 만약에 출항을 할 때 필요한 물건들을 다 실으면 이 정도 물에 잠기겠죠. 그리고 출항을 하면 파도가 치겠죠. 그 파도는 정박해 있을 때는 아래처럼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출항을 할 때는 파도가 이렇게 칠 수도 있겠죠. 파도가 워낙 불특정하게 치기 때문에 만약에 배 가운데에 균열이 생겼다면 파도가 이쪽을 한번 칠 때 이쪽만 더 많이 하중을 받으므로 여기는 아무래도 조금 더 벌어지겠죠. 또한 이쪽만 또 파도를 받으면 이쪽이 또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작용해서 역시 균열 부위가 또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그때마다 물이 쭉쭉 밀려 들어가겠죠. 그리고 물이 새면 수리해야겠다. 물이 샌다 보고를 하고 항구에 정박을 하면 그것이 파도도 사라지고 연료도 소비하고 물도 다 소비해서 배가 요만큼만 수중에 가라앉게 돼서 균열 부위가 압박을 덜 받으니 물 새는 것이 갑자기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 물이 안 새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리를 했어야 하는데 수리를 하지 않고 천안함은 계속 버틴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자, 녹슨 부분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건 누수가 되었다는 것이고 누수가 되었다는 것은 균열이 되었다는 것인데 천안함만 유일하게 균열이 생긴 원인은 천안함만이 연평해전 때 후미에 포탄을 맞아서 크게 데미지를 입은 그 탓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초기함이 물이 안 새는데 천안함만 물이 샌다는 것은 천안함만 포격을 받아서 그 데미지에 의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가스터빈실과 디젤 엔진실의 중간이 물이 샜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려 10년 이상 수리를 안 하고 작전에 투입이 되었다는 그런 황당한 사실의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2010년 3월 달에는 진해 수리창에서 군함 수리 기지에서 파업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 파업을 했는지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천안함은 2010년에 누수가 되는 것을 수리를 하고 싶었어도 수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